지난 3일 경남에서는 약 7,300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 8,000명을 기록한 이후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내려간 건 약 한 달 만입니다. 4.15 오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고성군이 선거 열기로 뜨겁습니다. 첫 민주당으로 깃발을 꽂았던 현직 군수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에 탈환하려는 국민의힘과 무소속 예비 후보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를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우리 지역 밀착 경제 정보와 다양한 연중 기획 보도, 그리고 선거 소식 등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합니다. 네, 또 확 달라진 디자인으로 뉴스에 생동감을 더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던 고성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첫 깃발을 꼽았는데요. 현직 군수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텃밭을 탈환하려는 국민의힘과 무소속 예비 후보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 고성군. 1995년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6번의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연이어 당선된 곳입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졌지만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첫 진보정당 출신 군수가 탄생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65%의 유권자가 보수 후보에게 투표하면서 이번 고성군수 선거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두영 군수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4명의 예비 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4월 4일 기준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는 고성군의원을 역임한 이상근 고성의힘 연구소장과 전 민선 6기 고성군수인 하학열 장애인 후원회장, 아시아교류협회장을 지낸 허동원 고성미래연구원장, 최근 경남도의원직을 내려놓은 항복일 전 의원이 군수 도전에 나섰습니다. 빈철구 경북과학대학교 특임교수도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박용삼 고성군의회 의장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성군수 선거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는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이긴 진보의 수성이냐 아니면 보수의 탈환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시의회 현황을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김해시 의회의 4년간의 현황을 김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제8회 김해시 의회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4년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례는 모두 280건. 의원별로 발의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의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종근, 박은희, 하성자 의원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안선환 의원을 비롯해 엄정, 배병돌 의원은 총 발의 건수가 3건 이하였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5분 자유 발언은 298번입니다. 민주당 김종근 의원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민주당 하성자, 국민의힘 이정화 의원이 뒤따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안선환 의원을 비롯해 배병돌 의원은 각각 2건에 그쳤습니다. 김해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정질문 횟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시정질의 52건 중 국민의힘 엄정 의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정화 의원이 16건을 보였습니다. 조례안과 5분 자유 발언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시정질문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기준들이 의원들의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대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표를 고민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 씨의 새로운 4년을 만들어 나갈 지방선거는 오는 6월 1일 치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상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 바이러스. 1급 감염병은 위험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확진된다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파력이 강해 음압병상 등에 격리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에 대한 위험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일단 2급 감염병이 되면 신고는 24시간 안에만 하면 되는 걸로 바뀝니다. 대표적인 2급 감염병인 결핵의 경우 무조건 격리하지 않고요.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도 하향 조정된다면 환자 증상에 따라 격리하지 않거나 진료비나 치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격리 여부나 치료 지원 등은 이 감염병이 1급이냐, 2급이냐의 차이로 선긋듯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감염병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하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19를 어떤 질병으로 규정하고 치료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세부적인 논의가 중요한 겁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의견도 다양합니다. 여전히 전파력이 높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1급 분류는 유지하면서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목소리와 4급 감염병인 독감과 같은 치료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급수를 낮춰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등급 하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등급을 낮춰도 된다는 시민 대부분은 코로나19의 낮은 치명률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4일 0시 기준 우리나라 확진자 치명률은 0.12%로 앞서 정부는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감기처럼 생각해서 저는 또 그렇게 바뀌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치명률도 옛날보다 좀 낮기도 하니까 지금 뭐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니까 더 그런 것들 같고 평상적으로 뭐 감기나 독감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은 뭐 될 것도 같아요. 또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상 회복을 위해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활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일상의 틀들이 너무 고정화돼 가지고 굉장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주춤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대응 능력이나 그다음에 생활 방역 패턴이 지금 어느 정도 다 몸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 이에 반해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등급이 낮아지면 증상이 심해도 격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저는 유지가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증상이 약화가 되었다고 해도 격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낮추면 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병원 출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방역을 안 맞은 사람들한테는 본인한테 다 전가를 시키고 정부가 이제 원했던 대로 1, 2, 3차 다 맞은 사람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하향 자체는 찬성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찬성하는데 다만 이제 아이들의 접종률이 좀 낮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미크론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지금 조금만 더 늦춰서 더 고개를 더 완전히 숙일 때까지 좀 정부에서 그렇게 힘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독감처럼 슬쩍 지나가면 되는데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면역성이 좀 약해서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가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병 등급 조정에 있어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3일 경남에서는 모두 7,38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 8,000명을 기록한 이후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내려간 건 약 한 달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추세가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2,2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가 1,130명, 거제 806명, 양산 502명 등을 기록했습니다. 4일 오전 1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약 12만 5천 명입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60대와 90대 등 모두 11명의 환자가 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부산과 경남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이날 오전 먼저 부산을 찾은 민주당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큰 아픈 가슴에 안고 해지기 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라고 남겼고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과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이어서 지도부는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참배했다며 당을 혁신하고 새롭게 세워보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김해 바위공원에서 지난 한 달 사이 3차례나 발생한 화재가 초등학생들의 불장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과 3월 연이은 화재를 수상히 여긴 김해시의 신고를 받고 CCTV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2명이 낙엽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화재로 공원 일부와 소나무 232그루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은 재미로 했다며 지금은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만 12세로 촉법 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인 AT가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에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4일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AT는 저탄소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남도는 AT의 지원 사업에 지역 농가와 업체를 참여시키고 수도권 공공급식에 경남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AT는 지난해부터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저탄소 식생활로 개선하는 코리아 그린푸드데이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4.3 삼진 독립일거 기념일을 맞아 독립운동 재현 행사를 가졌습니다. 재현 행사는 신기마을에서 8의사 창의탑까지 태극기 거리 행진과 독립선언문 낭독, 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4.3 삼진 독립일거는 1919년 3월 28일과 4월 3일 진동, 진북, 진전 등 옛 삼진 지역 주민과 학생 등 8천여 명이 일으킨 독립운동입니다. 전국 최초 의병 발상지인 의령군이 4월 한 달 동안을 의병 문화의 달로 운영합니다. 군은 올해 건립 50주년을 맞은 의병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지역 곳곳에서 의병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 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의병박물관에서 의병장 곽재우 장군 유물전과 고한말 의병 특별 전시도 열 계획입니다.